매우 분주한 하루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정도 알아보고요. 잠시 후에 내각 구성, 청와대 비서진 구성도 자세히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당선인 일정 좀 최석호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오전 9시에 우선 합참 의장과의 통화를 통해서 어떤 이제 군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요. 10시에는 다른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첫 행보로 국립현충원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국회에 돌아와서 국회의장을 만나고 이제 12시에 당선증을 받은 뒤에 로텐도홀이라고 하죠. 국회 로텐도홀에서 그 선서를 하는 것으로 간단한 취임식을 대신할 예정입니다. 네. 당선증 수령은 언제? 그게 이제 한 12시 정도에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대통령 신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한 10시쯤에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용덕 선관위원장이 직접 국회를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당선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취임식을 대체하는 건데 저희가 사실 취임식, 대통령의 취임식하면 외빈도 모시고 해서 국가적인 큰 행사입니다. 아예 생략을 하는 건가요? 예, 일단 취임식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취임 선서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식은 한 나라의 국격과 여러 가지 자신감의 표출이기도 하고요. 지금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짧게나마 어떤 외교의 장이 펼쳐지는 국익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인수위도 없이 바로 출범해야 되는 아주 급박한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을 보면 취임 선서로 취임식을 일단 대신할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일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이 세계적으로 좀 무너져 보인 이런 측면을 회복하고 우리 이제 정리 다 되고 당당하게 출발한다 이런 측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새 정부의 어떤 국정 방향을 그 외국의 정상들이나 외빈들에게 또 설명하는 자리, 또 그 외교 회담들을 통해서 어떤 외교의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바로 취임 선서를만 통해서 일을 시작하되 약 한 달이나 뭐 그 정도 시간을 두고 취임식을 잘 고려해서 그런 어떤 국익을 위한 자리로 한번 취임식을 정식으로 한번 마련하는 것은 아마 검토할 계획으로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이제 업무를 하시다가 예. 한 달 뒤에 취임식을 하는 것도 처음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쨌든 이런 측면들을 어떤 국민들도 잘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고 아직 결정되는 바는 아니나 그러나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조언을 보면 그런 외교의 장이나 새로운 대한민국 출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세계에 아주 공식이고 정식으로 그렇게 품위 있게 알리는 것,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아마 검토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 생각에도 지금 사실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상 상황에서 어떤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으로 된 거기 때문에 마치 이것을 갖다 취임식을 거창하게 하고 하면 무슨 축하하는 한 건 맞는데 제3자 눈에 비치기에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우선이다. 저는 그래서 그 취임식을 나중에 하더라도 하고 이런 게 맞지. 지금은 우선 지금 비상사태를 그동안 국정 공백이 한 몇 개월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빨리 해결하고 그다음 대미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한 달 뒤에 하는 취임식이라면 취임도 취임이지만 뭐 이렇게 화합의 축제 이런 뭐 형태로 해서 한번 그런 여러 가지 좋을 요소가 것 고려가 되지 않을까 같습니다. 싶습니다. 예, 당선되면 야당부터 찾아가겠다 이런 얘기도 예, 경선 과정에 하셨어요. 네. 야당 찾아가십니까 오늘? 아마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을 분명히 보이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지금 어떤 41%의 어떤 지지를 가지고는 협치의 구심력을 확실히 쓰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국민적 지지를 계속 이끌어내고 그걸 동력으로 어떤 구심을 삼아야 될 텐데 그렇다 보면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지금 관건 아니겠습니까? 자, 소통은 내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국민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반대했던 야당, 나를 반대했던 국민들과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41%의 지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
어떤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 지지하지 않은 층과의 소통하는 모습에 주력을 하면서 아마 열광적인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초기에 국정 과제를 실현하는 동력으로 삼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네. 또 문 당선인이 공약을 내놨던 것 중에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에 있는 서울 종합청사, 정부 서울청사로 예, 옮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경호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행이 가능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틀림없이 그 약속은 지키되 오늘은 바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시작할 것이고 이제 하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경호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사실은 우리 문화가요, 아직 제2정부종합청사에 대통령이 일을 하신다면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이게 얼어가지고 일이 잘 되겠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 잘 고려해서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아마 좀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문제는 경호의 문제도 있지만 또 관저는 청와대 지금 안에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인데 대통령도 출퇴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관저의 문제나 그다음 경호의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이 가까이 있음으로써 공직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약속을 지키는 차원 새로운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약속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켜지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있죠. 아까 우리 배 본부장이 말씀하셨는데 공약 중에 지킬까 안 지킬까 했는데 그건 안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세요? 그렇게 예.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 정부 종합청사 있지 않습니까? 이걸 대통령 직무에 바꾸려면 경호 문제라든가 이 시설을 대폭 바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 국가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아까 추경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들 추경 예산으로 젊은 청년층 일자리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있죠. 대통령이 정부 종합청사 온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고 아까 그 공무원들이 얼어가지고 말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소통 부재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청와대에 있다고 소통이 안 되고 이거는 대통령이 어떤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분이 어디에 근무하고 어디에 주무시냐에 따라서 소통이 되고 안 되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국 그 백악관 가보시지 않습니까? 백악관은 우리 투어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죠. 많은 시민들이 그 줄 서가지고 아침 딱 시작되면 투어하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그리고 우리는 그 오벌 오피스라 그러죠. 대통령 집무실에서 보면 뭐 와이셔츠 팔 걷고 비서진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 진짜 야당하고도 이렇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정부 종합청사에서 소통하면 정말 소통이고 청와대에 앉아서 하면 아니라 이거는 청와대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밀폐되어 있었고 이런 데서 생긴 문제지. 이거는 잘 운영하면 되는 거지. 장소 때문에 소통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때까지 잘못된 그게 바로 적폐 해소가 돼야 됩니다. 모르신 말씀입니다. 예. 공약을 안 지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청와대에서 주무시고 또 광화문 청사로 출근을 하시고 아침마다 교통도 좀 막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네.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 아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뭐 중요합니까? 진짜 어떤 내용이 어떤 것이냐인데 어쨌든 약속이 지켜지는 것 상징적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상징적 공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도 네. 있겠고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실질적인 어떤 정신, 소통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 이 정부에서 참모진들 지금 구성이 다 됐습니까? 예, 다 뭐 된 것으로 그렇게 내각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듣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우선 청와대 가장 필요한 것이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그것은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대체로 발표될 것으로 보고 어젯밤 늦게까지 제가 직접 확인한. 저 얘기는 맞습니까? 진영 의원, 진영 전북이시죠?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목포이시고, 그래서 최초의 총리는 호남 총리를 하겠다 해서 저런 얘기 있었거든요. 총리는 비영남 총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 정도 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시는 것 같고요. 예, 참모진 예상별 나오고 있는데 네. 비서실장은 사실상 내정이라고 알고 있고, 네. 어느 정도 맞습니까? 글쎄 제가 듣던 바와 거의 80~90% 맞는 거 네. 아닌 사람 누굽니까 저 중에? 예, 다 잘하죠. 예. 네. 일단은 선관위에서 공식 당선인 발표는요. 잠시 뒤 한 40분 뒤인 8시에 한다고 지금 방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정부 출범하자마자 첫
총리 지명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여러 낙마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첫 총리가 상징적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진영 전 의원, 또 전윤철 전 감사원장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여기에 담긴 의미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저 두 분이 호남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영남 이래서 지역적 배려가 많이 된 겁니까? 제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제 3자적 시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캠프 안에 계시니까 솔직히 좀 말씀해 보시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측면들 다 고려가 됐겠죠. 심지어는 저 하면서 야 어떤 사람이 청문회를 잘 통과할까까지 고려 안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계속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협치라고 하는 이 과제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후보 이런데 이제 가장 큰 방점이 찍혀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학적인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하는 뭐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호남 총리라고 그러셨는데 네. 예. 사실 실질적으로 두고 보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호남에 좀 지지로 그렇죠. 된 면이 있기 때문에 호남을 한다는 게 탕평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남에 압도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영남 그렇죠. 총리가 맞습니까? 영남은 또 문재인 충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충청이건 어쨌든 예.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지역의 사람이 오히려 총리가 되는 게 탕평이지 호남분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탕평은 아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 산술적인 탕평은 되겠지만 대통령이 영남이니까 호남 총리로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층의 어떤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지역이나 계층의 그 분을 총리로 고르는 게 오히려 탕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진영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는데 그분도 장관 하셨죠?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다가 네. 어떤 목소리를 내다가 결국 그만뒀는데요. 저는 만약에 두 분이 거론이 된다면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거론되는 분들이. 근데 진영 의원 그리고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거론이 된다면 전 좀 다르게 봅니다. 네. 통합 뭐 이쪽으로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전윤철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선거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에 있었던 그 인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는 함께 이렇게 융합을 하면서 함께 간다. 이러한 통합의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닌가. 좀 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여론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론을 네. 좀 소개시키죠. 동아일보와 채널A가 지난 대통령 선거 직후에 실시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이 차기 총리, 그 당시 차기 총리 임명은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고 또 그리고 비영남이라고 해서 뭐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국한되어서는 안 될, 뭐 굳이 국한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여론은 이번 이 직전 이 깜깜이 공표되기 마지막 여론조사 직전에 실시됐던 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렇다면 인선은 무엇이냐. 총리라는 것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예. 빨리 발표를 해야 되느냐. 아니다. 충분히 심사숙고하라는 것이 여론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정부의 이 방향과 그리고 시대 정신을 얼마만큼 잘 반영할 수 있는 총리냐. 왜냐하면 책임 총리여야 되고 문재인 당선인 그러니까 신임 차기 대통령이 보여주지 못하는 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이것이 비영남이라는 것이 이 총리 인선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변화하는 시대상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국민들이 봤을 때 참신하다, 혁신적이다, 변화에 부응한다는 그런 인선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론 오히려 지역을 뛰어넘는 인물을 원하는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인데 네. 동아일보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는 급한 것보다는 오히려 차분히 그리고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총리가 돼야 지금 국무위원 장관들 임명 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현실이라는 것은 당장 뭐 12시간 이내가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그러네요. 정도 여유를 하루 이틀 3일 여유를 줄수 있어요. 네. 방금 청와대 참모진 예상인물 또 내각 예상인물인데 예, 진영 또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 이런 분들은 청와대 참모진이 아니라 내각 후보, 내각에 거론되는 인물들입니다. 네. 예, 전윤철 전 위원장 좀 소개해 주시죠. 전 감사원장도 어떤 분이에요? 예, 전남 목포 출신이죠. 그 수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뭐 기획예산처 장관을 두루 지내면서 굉장히 이제
뭐 행정적인 면을 탁월하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감사원장을 지내면서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도 어떤 코드가 맞는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뭐 또 깜짝 총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 외에도 거론되는 분은 많네요. 예, 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그 다음에 이낙연 전남도지사, 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거론되는 분들은 다 호남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영남이라고 하다 보니까 호남 인사들을 뭐 이렇게 언론에서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마평에 오르는 것 같은데 네. 좀 더 이게 더 나은 탕평책이 있다면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제 비서실장은 누가 되느냐. 지금 현재 거론되시는 분이 임종석 전 의원인데 사실 확정이죠. 네. 거의 그렇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까? 예, 임종석 전 의원. 원래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옆에서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지내시다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 문재인 당선인에 네, 저기 있는 제일 왼쪽 임종석 전 의원이 비서실장. 사실 뭐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 정무수석, 신수 변호사도 김현장 민정수석도 거론되고 있고, 윤용찬 전 네이버 부사장 홍보수석, 양정철 전 총무비서관 후보는 맞습니까? 글쎄 뭐 예상인물로? 제가 예.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런 어떤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밤까지 여의도에 쭉 퍼져 있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좀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네. 다른 게 그 민정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법조인 관심이 제일 많은데 신현수 변호사, 지금 김현장 변호사인데 네. 저는 이제 제발 대통령들이 좀 검찰 출신 민정비서관 수석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검찰에 대한 어떤 통제, 어떤 검찰 공화국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좀 그건 다행인 것 같은데 네. 예. 또 우리가 회전문 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많은 부분들이 국내 유력 로펌에서 와가지고 하다가 다시 그 로펌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떤 예. 그 로펌이 어떤 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김현장 계신 분들 싫어하시던데요. 우리는 그런 생각 없는데 자꾸 우리를 갖다 쓴다. 그거는 오히려 오해나 구설수에 오른다. 그건 밖으로 하는 말이고 속으로는 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속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첫 인선 내각 또 청와대 참모진이 잘 돼야 우리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